자, 네 번째 이야기, 에너지 세계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여기에서는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 열섬 현상과 지구온난화, 자, 연구기관과 연력학 법칙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배웠어요.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없어지거나 새롭게 생겨날 수 없는데 왜 아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유효한 상태의 에너지를 썼고, 그리고 사용하기 힘든 에너지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효한 상태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상태의 에너지를 좀 더 아껴 써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바꾸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써야 아껴 쓸 수가 있겠죠. 자,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기 장치를 움직일 때 공급한 에너지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식으로 확인해 보자면, 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급한 에너지분의, 자,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을 보는 건데, 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게 사용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의, 자, 퍼센트를 보고 싶다 하면은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의 효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의 등급은, 자, 등급이 1등급일수록 에너지 절약형이고요. 5등급으로 갈수록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열로 나오는 것이 많아진다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주로 많이 쓰는 도시권에서는, 자, 열이 어디로 나가지 못하고 그 섬처럼 갇혀서 주변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외곽 지역에 비해 기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고요. 이건 화석 연료의 사용이 다른 곳에서보다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은 또한 도시에 사는 그 구조 자체에 영향도 있습니다. 자,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공기의 순환을 막기 때문에 이런 열섬 현상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열섬 현상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막는 방법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나 제품을 개발해서 외부로 방출하는 열을 줄이는 것, 자, 에너지 효율, 일단 열 효율이 높은 엔진을 개발하는 것, 화석 연료를 적게 사용해서 소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기관 자체가 영원히 돌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열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은 옛날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연구기관을 생각한 것이 제1종 연구기관. 자, 사람들이 이 일종 연구기관에 대해서 이거 못 쓰는 거야 라고 비판을 하니까, 자, 다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제2종 연구기관입니다. 자, 이것은 더 이상의 에너지의 공급이 없이 스스로 영원히 운동하며 작동하는 일을 하는 기관인데 가상이라고 했어요. 성공 못한 겁니다. 자, 연구기관의 조건을 보시면, 자, 외부에서 에너지의 공급을 받지 않거나 한번 받게 되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1회 순환이 끝나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순환 과정이 한번 반복될 때마다 외부에 일정한 일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자, 일종 연구 기간이
안 되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의 공급이 없이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한다. 그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연구 기간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종 연구 기간을 개발했어요. 자, 이종 연구 기간은 자, 에너지를 모두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100%. 근데 어떠한 기관도 어떠한 기계도 마찰이 없는 기계가 없거든요. 마찰하지 않는 기계는 없습니다. 마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찰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결국에 에너지를 모두 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는 연력학적 1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에너지를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2법칙, 연력학적 2법칙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연력가치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외부에서 가해준 열량은 외부의 내부의 에너지 변화량과 물체가 외부의 한 일에 합의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물체에 공급된 열 에너지는 내부에서 에너지를 높이거나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요. 연력가치 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원리입니다.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떠한 에너지의 상태가 정렬된 상태에서 점점 무질서한 형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가치 2법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연력가치 2법칙에 관한 설명은 또 다른 설명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래에서 떨어진 물은 저절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른다. 이런 것이 인력가치 2법칙이고요. 좀 전에 우리가 이종 연구 기간이 안 됐던 거, 에너지가 모두 100% 1로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연력학체 2법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